원자력 기사 기출풀이 2013년 방사선 이용 및 보건물리 1번에서 10번입니다. 풀이 영상의 지속적인 업로드를 위해서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문제 풀이가 잘못된 경우 고정 댓글로 안내하겠습니다. 댓글을 통해 추가적인 문제 풀이 해설은 하지 않습니다. 대신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댓글을 통해 의견을 나누는 것을 추천합니다. 고정 댓글에 기출문제 파일 다운로드 링크 있으니까 프린트해서 보세요. 1번 우라늄 238이 납 2065로 붕괴하는 데 필요한 알파 붕괴와 베타 붕괴 횟수는 여기 친절하게 원자 번호 우라늄은 92, 납은 82까지 나와 있네요. 알파 붕괴는 원자 번호가 2개 감소하고 질량수가 4개 감소하죠. 그 다음에 베타 붕괴는 원자 번호가 1개 증가하고 질량수는 그대로가 됩니다. 원래 베타 붕괴는 베타 마이너스 붕괴랑 베타 플러스 붕괴 2개가 있는데 통상 베타 붕괴라고 하면은 베타 마이너스 붕괴, 중성자 붕괴가 됩니다. 그래서 먼저 양자수 82하고 92를 기준으로 식을 세워주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질량수 206하고 238을 기준으로 식을 세워주면 이렇게 되죠. 그러면 풀어주면은 x는 8, y는 6이 나와서 답은 4번 알파 붕괴 8회, 베타 붕괴 6회 되겠습니다. 2번 납과 폴리에틸렌으로 이 내부의 중성자를 차폐할 경우 혈량률을 최소로 하기 위한 차폐체의 배치로 옳은 것은 차폐는 1차는 질량수가 낮은 곳으로 하고요. 2차는 질량수가 높은 곳으로 차폐를 해서 감마선을 차폐해야 됩니다. 따라서 우선은 질량수가 낮은 폴리에틸렌으로 차폐하고 그 다음에 질량수가 높은 납으로 차폐하는 것이 배치가 옳습니다. 답은 4번 되겠습니다. 3번 이 내부 감마선을 반도체 검출기를 이용하여 에너지 스펙트럼을 분석할 때 나타나는 피크 중 에너지가 높은 것부터 나열한 것은 에너지 스펙트럼에서 피크의 에너지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동 복사, 후방 산란, 소멸 피크, 이중 이탈 피크, 단일 이탈 피크, 컴퓨턴 단해, 광전 피크. 앞글자 따서 저는 제우소상 단강 이렇게 외워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 2번 되겠습니다. 4번 오 매부 중성자가 인체에 입사하였을 때 신체 조직이 받는 방사 선량의 주된 요인은 오 매부 수준의 고에너지 중성자로 인해서는 인체가 받는 선량의 주요 요인은 양자라고 합니다. 요거 관련돼서는 좀 더 자세한 설명 확보되는 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5번 신매부의 광자가 1리터 부피의 물에 입사하여 쌍전자 생성을 일으켰다. 4매부 에너지의 광자가 물에서 외부로 방출되었을 경우 물의 커마 값은 얼마인가? 커마는 종종 나오는 문제죠. 커마는 표적 질량에서 광자 또는 중성제에 의해 생성되는 사전 입자의 총 운동 에너지로 식은 입사된 에너지 빼기 제동 복사 및 쌍정자 생성으로 빠져나온 에너지 나누기 질량 해주면 됩니다. 여기 입사된 에너지는 10매부 되어 있고요. 쌍전자 생성을 일으켰다고 했으니까 요거가 1.02 매부가 되죠. 그리고 질량이 1리터 1kg 되겠네요. 1kg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런데 이때 1내부가 1.6 곱하기 10-19승 줄이죠. 단위 한산을 이렇게 시켜주면은 1.438 곱하기 10-12승 줄폭 kg이 되고요. 따라서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참고로 흡수 선량은 앞선 커마에 입사된 에너지 빼기 제동 복사 및 쌍정자 생성으로 빠져나온 에너지 여기에다가 제동 복사 및 쌍정자 생성을 제외한 빠져나온 에너지를 추가로 빼주고 나서 질량으로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6번 기체형 아이오다인 131의 방사선 방호에 대한 기준으로 맞는 것은 기체형 아이오다인 131의 호흡에 의한 선량 환산인자 이 50은 2 곱하기 10의 8승 10/100g이다. 정말 중요한 문제죠. DAC하고 ALR 요거는 필수 암기입니다. DAC는 단위가 100g/m3승 유도 공기 농도고요. ALI는 100g/이어 연간 섭취 한도가 되겠습니다. 식은 DAC는 ALI 나누기 2400m/3승/이어인데요. 요때 2400은 연간 작업자 호흡률인데요. 호흡률 1.2 곱하기 m/3승/hour에다가 연간 근로시간 2000시간을 곱해주면 되고요. 연간 근로시간 같은 경우에는 주 50주 기준으로 주당 40시간 했을 때 나옵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DAC와 ALI가 의미하는 건데요. 호흡률 1.2 m/3승/hour로 연간 2000시간 일하고
연간 섭취량이 ALI면은 20mSv per year의 피폭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일한 조건으로 공기 중 농도가 DAC면은 마찬가지로 20mSv per year의 피폭을 받게 됩니다. 즉 20mSv per year가 되는 연간 섭취량이 ALI고요. 공기 중 농도가 DAC 되겠습니다. 이 옷이 내부 예탁 설량은 20mSv per year죠. 요거는 ALI 곱하기 2의 50이 됩니다. 요거씩 외워두셔야 되고요. ALI는 따라서 요거 20mSv 나누기 2의 50이 되죠. 요거 계산이 주면은 10의 6승 100g per year가 되고요. DAC는 앞에 식에서 ALI 나누기 2400 하면 되죠. 그러면 417 100g per m 3승이 나와서 답은 1번 되겠습니다. 7번 어떤 작업자가 내부 피폭으로 알파선에 의해 폐에 12mg 피폭하였고 외부 감마선으로 전신에 40mg로 피폭하였다. 이 작업자의 폐에 피폭한 등가설량은 얼마인가? 등가설량은 방사선 가중치 곱하기 흡수설량으로 계산이 되죠. 이때 폐에는 12mg 요거 되죠. 그 다음에 전신 이거 폐 포함이잖아요. 따라서 요거는 40mg가 되고요. 방사선 가중치가 알파선은 20이고요. 감마선은 1이거든요. 각각을 곱해주면은 280mSv가 나와서 답은 4번 되겠습니다. 8번 다음 중 내부 피폭 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내부 피폭은 외부 계측, 전신 계수, 그 다음에 치료 분석, 바이오 어세이로 측정을 합니다. 전신 계측을 하려면은 외부에서 측정 가능한 감마선으로 측정을 해야 됩니다. 보기 2에서 트리튬이랑 스테레오톤 90과 같은 순 베타 방출체는 전시 계측법으로 측정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베타 방출체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계측이 어렵기 때문에 치료 분석으로 측정을 해야 되죠. 따라서 2번이 틀렸습니다. 9번 다음 중 속중성자의 선량 계측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많이 쓰는 계수기 중에서는 BF3 비례계수기, 헬륨3 비례계수기, 리튬 아이오다인 성광 검출기, 핵분열 계수관 이런 거는 열이랑 속중성자 둘 다 측정이 가능합니다. 그 외에 자주 쓰진 않지만 보기 3의 고체 비적 검출기는 속중성자 측정용으로 사용이 되고요. 금박은 열중성자 측정용으로 사용이 됩니다. 따라서 답은 3번 되겠습니다. 10번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제동복사 같은 경우에는 고에너지 베타선이 질량수가 높은 물질하고 반응해서 제동복사선, 감마선, 연속 S선을 방출하는 것으로 이에 따라서 베타선은 질량수가 낮은 물질로 우선 제동복사를 막고요. 이후에는 질량수가 높은 물질로 제동복사선을 막는 방식으로 찹해야 됩니다. 따라서 보기상 베타선은 원자 번호가 작은 물질로 먼저 찹해야 한 다음에 등으로 광자를 찹해야 한다.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보기사의 협업빔에 의해 광역빔의 감마선은 재생인자를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 식이 i는 b 곱하기 i0 곱하기 이스포넨셜 마이너스 뮤 t죠. 요때 b는 축적인자, 재생인자로 산란에 의해 계측되는 인자를 조절하기 위한 것으로 협업빔에서는 1이 되기 때문에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광역빔을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4번은 틀린 겁니다.